우리는 최소 공배수 지난 시간에 최대 공략수를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할 거예요. 그냥 그 가로로 해야지 화면이 크게 보일 텐데 핸드폰을 가로로 해야지. 괜찮아? 핸드폰을 가로로 하면 화면이 넓게 보이잖아.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할 거고요.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할 거고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도 이미 다뤄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사용하는 거라서 좀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뭐 기본 이론이지만 선생님 얼굴은 얘가 지금 그때 쌤이 캠을 너무 많이 켜놔가지고 비디오 중지하겠습니다. 카메라 상태가 영 안 좋네. 선생님도 VJ처럼 그런 비디오를 갖다 만들어야 지금 4등지 먼수를 내야겠다. 그지? 어. 자,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중1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표현한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방법 두 번째는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 나눗셈 이용하는 요거는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초등학교 때도 계속 썼던 방법이죠. 네. 나눗셈 이용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계속 썼던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방법 2번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는 문제 상황에 맞게 문제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방법 1번은 10이라는 수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4.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4. 혜윤이하고 다영이 음소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요 화면을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내가 직접 판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음소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음소거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대답을 드려야 되니까 다영이하고 혜윤이하고 음소거 키세요. 자, 그럼 30은 소인수분해하면 뭐 곱하기 뭐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같은 소인수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그 다음에 5는 5끼리 이렇게 라인을 배치를 해서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2의 제곱하고 2 중에서 지수가 높은 거를 선택해요? 낮은 것을 선택해요? 높은 걸 선택하죠. 그죠? 네. 높은 걸 선택하죠. 그래서 2의 제곱하고 2 중에서 높은 거 2의 제곱을 선택하게 됩니다. 2의 제곱. 선생님이 이걸 너무 2의 제곱을 갖다 갈아붙네. 자, 2의 제곱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고 3이니까 똑같은 거면 그냥 똑같이 3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는 12에는 없지만 30에서 있는 이 5는 무조건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2의 제곱 3 곱하기 5에서 얼마가 되죠? 최소 공배수가? 60. 그렇지, 60이 됩니다. 그지? 60. 그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이름에서 이미 공배수의 최소값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지? 공배수의 최소. 자, 공배수라는 것은 공통인 배수잖아. 공배수로 가면 공통인 배수야. 그럼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4의 배수를 쭉 적어보고 6의 배수를 쭉 적어봤더니 12가 똑같이 갖고 있다. 공통으로. 공통인 배수가 또 24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다 보니 자, 4라는 수와 6이라는 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12가. 그지? 네. 네. 그지? 12가, 혜연이 지금 세로로 한 것 같은데, 가로로 해야지 크게 보일 텐데, 괜찮아요?
희은이 또 카메라가 꺼졌어. 자, 그러면 12가 최소 공배수야. 그래서 잘 봐. 그러면 그 다음 12가 최소 공배수면 12, 그 다음에 공배수 중에서 또 24도 있고요. 24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36, 그 다음 48, 이런 수들이 있겠죠. 네. 맞지? 그지? 그러면 이 10이라는 최소 공배수, 이 최소 공배수 10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모든 공배수들의 가장 작은 값이잖아. 맞지? 네.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데, 그러면 이런 모든 공배수를 대표로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의 뭐다? 배수다. 누구가? 공배수가. 공통인 배수. 말 그대로 공통인 배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복습. 그리고 또 이제 복습 또 복습. 자꾸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너희들이 요거를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정의나 이런 이름 같은 것을 너무나 이게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지수가 포함된 세수의 최소 공배수는 자, 미지수가 이렇게 세 자연수가 2 플러스 x, 4 곱하기 x, 7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아이가 x죠. 맞죠?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x니까 x로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또 2로 소인수분해해서 나머지 1, 2, 7까지 다 곱해서 보니 그 최소 공배수가 84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84다 하면 우리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미지수 x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방법 자체에서 저희가 그 개념만 정확히 알면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틀리기 쉬운 유형 16번 한번 보세요. 틀리기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두 수의 소인수의 지수를 비교한다. 자,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아까 지수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자, 요 밑에 이런 상황을 보신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2의 a제곱하고 2의 2제곱을 갖고 있는 어떤 두 수입니다. 지금. 이 두 수 중에서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 그랬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죠? 2 곱하기 네. 3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자 같은 소인수인 요쪽 파트를 보시면 작은 거를 선택해야지 최대 공약수죠. 네. 맞죠? 그러면 우리는 A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A가 2, A가 1이지, 1, 그래, 1이지. 1이지. 그지? 2의 1제곱 돼서 1이 돼야 되지. 아, 그럼 A는 1 돼야 된다. 이 글자 잘 안 보여요? 조금 희미하네. 그지? A가 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최소 공배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래. 그럼 최소 공배수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어떻게?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네. 맞죠? 응. 다행히도 대답해야 된다. 자, 네. 대답해야 된다. 자, 3의 제곱하고 3의 b제곱이 있는데 3의 제곱하고 3의 b제곱 중에서 선택되어진 것은 3의 몇 제곱입니까? 이제 그 최소 공배수에는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이죠? 3의 세제곱. 제곱. 그렇지. 3의 세제곱이라고 돼 있지, 최소 공배수로. 그러면 이거는 3의 2제곱과 3의 b제곱 중에서 큰 것이 3의 세제곱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b가 누구란 뜻이죠? 3. 그렇죠. 3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것 또는 같은 것 선택하는 거고, 그지? 똑같다면 고민할 거 없이 같은 거 갖고 오면 되잖아. 맞지? 그지? 근데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작은 게 있으면 작은 걸 선택하고, 같은 거 있으면 같은 걸 갖고 오면 되고,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걸 가지고 오는데, 같은 게밖에 없다 그러면 같은 걸 갖고 오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네. 좋았다. 자, 그러면, 어? 잠깐만요. 선생님이 나가 뭘 잘못 눌렀나 봐. 선생님 화면이 사라졌어. 너희들은 잘 보이죠? 네.
네. 너희들은 잘 보이지? 선생님이 이 비행기 모드까지 해놨는데 뭔가 내가 잘못 눌렀나? 자, 그러면 다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론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 얼굴은 못 보지만 이따가 문제풀이하고 할 때는 질문할 때는 선생님 얼굴 보면서 칠판에서 수업할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언제나 우리 그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문장형 문제잖아, 맞지? 네. 그지? 문장형 문제 하기 싫잖아. 왜? 문제 읽기가 너무 싫어. 그지? 문제 읽기가 너무 싫어. 조금만 더 확대해볼까? 조금만 더 확대해보자. 자, 선생님도 화상 강의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주일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그지? 맞지? 자, 이 정도면 뭐 준수한 거 아닌가? 그지? 일주일 연습해서.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최소 공배수의 활용 파트는 문장형 문제라서 문제를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거는 최소 공배수 써야 되겠다, 이거는 최대 공약수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러한 멘트들인 거야. 진짜 나중에 남자친구 꼬실 때 멘트를 날릴 건데, 너희들이. 자, 왜? 혜연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 너희들은 각자의 얼굴들을 잘 못 보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을 다 보고 있어요. 왜냐, 나는 두 개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잖아. 선생님은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치?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의 표정도 보고 있고 하니까, 다영이는 빨리 얼굴을 비춰주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선생님 대답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될지,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 파트를 보면요.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또는 뭐, 이렇게 순환을 해서 처음으로 다시 같이 만난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가능한 한 작은 걸로 뭔가 만든다. 가능한 한 작은 사각형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에 또 출발한다. 이런 표현과 정사각형을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 만든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멘트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최소 공배수 활용해야 되겠다. 함께 한다 또는 맞물린다. 뭐 톱니바퀴 같은 게 맞물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함께 하다 보면 맞물리는 거고, 그런 맞물리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런 공배수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런 멘트를 보면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지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7번, 8번 유형 한번 보세요. 지금 시험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다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로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네. 그래. PC로 보고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7번 같은 경우에 봐봐. 7번 유형에 보면 24번에 처음으로 맞물리는 거,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는 돕니, 뭐 이렇게 얘기했고, 25번에는 마지막에 이제 물음을 보면 세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는 이렇게 물었고, 그죠? 지금 5쪽입니다. 5쪽.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는 이라고 물었고, 26번에도 동시에 깜빡거리는 횟수는 이라고 물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기계를 동시에 점검하는 날짜. 이런 식으로 요거를 봤을 때 동시에 출발한다, 동시에 점검한다, 출발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점검한다, 동시에 깜빡거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8번 유형을 보면 28번 문제에 가장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죠. 가능한 한 작은, 그지? 가능한 한 작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넓이 28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29번에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은 생각해봐. 가로에 지금 29번 문제 보면 가로가 6이고 세로가 18이고 높이가 4인 직육면체 모양 상자가 있는데 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이렇게 블럭 같은 걸 쌓아가지고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정육면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다 어때요? 달라. 같아요. 똑같아. 정육면체.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블럭에 이 조그만 블럭은, 조그만 벽돌 같은 요런 블럭은 다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치? 다 다르니까 이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은 공통인 배수라는 뜻이지. 음. 그치? 그래서 네.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배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죠? 그러면 가장 작은 정육면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00짜리 그런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치면 그러면 200짜리도 만들 수 있죠. 300짜리도 만들 수 있죠. 100짜리가 되면 그 100의 배수인 200짜리도 만들 수 있고 300짜리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을 구한다든지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구한다든지 요런 거는 자 선생님 만약에 여기 카메라를 켜면 선생님 지금 있잖아 나는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막 열강을 하고 있거든 막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혹시 짜면학교 옆에 내 보이는가? 그럼 쌤 안 뜹니까? 네. 쌤 쌤 안 뭐예요? 떠요? 네. 쌤이 안 뜨면 뭐 할 수 없다 쌤이 막 이래 수업하면서 설명한단 말이야 쌤은 보통 가끔 여기 짜면학교 한 번씩 뜨던데 아닌가? 자, 가능한 한 작은, 그지? 가능한 한 작은 그런 정육면체 만들고 싶다 했을 때 100짜리가 만들 수 있으면 200짜리도 만들 수 있고 300짜리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 넓이를 했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작은, 뭐라 해야 되나? 뭐 두 번째로 작은 그지? 그렇게 하면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2배한 사이즈의 그런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00짜리인 걸 찾았어. 근데 만약에 그 가장 작은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이라고 했다면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찾으란 말이에요? 200짜리 찾으라 이 말이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갖다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버리면 나 이런 거 못 풀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작은 거는 찾아봤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건 무슨 뜻일까? 그게 개념이라는 거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 그랬거든. 맞지? 만약에 공배수가 10이다. 최소 공배수가 10이다. 만약에.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공배수는 누구예요? 20. 24가 되겠죠. 그지? 최소 공배수가 만약에 10이라면 두 번째로 작은 공배수는 24. 24. 가장 작은 거는 12. 두 번째로 작은 거는 24. 세 번째로 작은 거는 36. 이렇게 아까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다. 그래서 이름이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야, 이렇게 되면 내가 한 다섯 번째로 작은 것까지 공배수 구할 수 있겠다. 그럼 공배수들 중에서 다섯 번째인 아이는 야, 그럼 생각해봐. 공배수들 중에서 다섯 번째인 아이는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 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안 찾아도 되겠지? 맞지? 좀 센스 있게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 만약에 공배수를 맞다가 6개를 찾아라. 6개 찾으라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 6까지 곱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맞지? 그러니까 요 개념만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나는 보면 100번째 작은 공배수 이런 것도 뭐 끝은 없지? 그지? 끝은 없지 그지? 그럼 100만 곱하면 되잖아. 누구한테요? 최소 공배수한테요. 그죠? 최소 공배수한테 100 곱하면 100번째 최소 공배수 찾을 수 있으니까 아하 알겠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세소공배수 활용 2에 보면 어떤 자연수 나누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1, 4로 나눈 나머지도 1, 5로 나눈 나머지도 1인 거야. 자, 어떤 자연수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 수를 찾으라 그랬을 거야, 문제에서. 그지? 근데 이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도 1, 4로 나눈 나머지도 1, 5로 나눈 나머지도 1이다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가 1인 거잖아. 맞지? 그죠? 지금 어린이 소리는 재은이한테서 나는 소린가? 자, 선생님. 아니야. 샤론이한테서 나는 소리야? 네. 아, 샤론이 동생이 있어? 자, 아, 네.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그 어떤 수에서 만약에 1을 뺐다면, 자, 그 어떤 수에서 1을 만약에 뺐다면, 얘는 3의 배수에서 1을 더한 수고, 4의 배수에서 1을 더한 수고, 5의 배수에서 1을 더한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수, 만약에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그 어떤 수 x에서 1을 빼게 되면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4의 배수가 될 것이고 5의 배수가 되겠네? 그죠? 네. 맞지? 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걸 정리해보자. 나머지가 어떤 수도 나눠도 나머지가 다 똑같이 나왔다, 만약에. 나머지가 다 똑같이 나왔다는 거는 그 나머지를 갖다가 뺐을 때는 그 3, 4, 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구나. 그죠? 맞지?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공배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 3, 4, 5의 공배수에서 1을 더한 수일 것이다.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이유는 그 공배수들 중에서 어떤 거니까? 제일 작은 거니까. 그지? 그 제일 작은 것만 알면 다른 것들은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맞죠? 네. 그죠? 그럼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 문제는 선생님 잠깐 보면 6번, 유형 6번. 4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세 자연수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라 그랬어요. 21번 보면요. 그죠? 21번 보면 4,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다. 그러면 그 어떤 수에서 2를 빼게 되면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세 수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어? 자,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답은 안 가르쳐 줄 거고 어떤 수가 만약에 나왔어. 자, 4, 5, 6의 최소 공배수 누군지 나오면 그 수에다가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 일단 요거 한번. 네. 4, 5, 6의 최소 공배수 요건 쉬우니까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보세요. 60? 그치, 60 나왔죠. 네. 그치? 자, 60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그 어떤 자연수는 60이 아니라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2를 더한 수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응용을 할 겁니다. 자, 너희들이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지. 그지? 네. 나머지가 2가 되는 그 수는요. 60의 배수, 고로 4, 5, 6의 공배수들은 다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바꿨다면 세 자리 자연수라는 것이라고 조건을 걸어줬고 그리고 가장 작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배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최소 공배수가 누구였죠? 60. 그러면 그 다음 세 자리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는 누가 되죠? 120. 120이 되겠죠? 그죠? 왜? 공배수에다가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120이야. 그러면 어떤 수는 122가 되겠지.
네. 2를 더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또 바꿨어요. 아, 나 진짜 또 바꿨어.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어떤 자연수라고 조건을 걸어줬다면, 자, 6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2. 2 곱하면 120이잖아. 120이잖아. 3. 세 자리 자연수라 그랬거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아까 120이었어. 그지? 그럼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는 60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3을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지?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지? 180. 그러면 그 어떤 자연수는 180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2를 더해요. 그렇죠. 2를 더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18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최소 공배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란 뜻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세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이런 거 세 번째로 작은 것까지 너희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자, 어떤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는 4고 6으로 나눈 나머지는 5다. 이거 나머지가 다 다르죠? 이거 좀 당황스럽네. 아까 나머지가 다 똑같았는데. 그지? 맞지? 근데 지금 딱 보면 4라는 수보다 1 작죠? 5라는 수보다 1 작죠? 네. 6이라는 수보다 1이 작죠, 나머지가? 네. 그럼 어떤 수에서 1만 더해준다면? 1만 더해준다면 4로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눠 떨어지겠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얘는 4, 5, 6 어떤 자연수는 4, 5, 6의 공배수에서 뭐를 뺀 수? 1을 뺀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헷갈리지만 위에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요게 그 유형을 꼭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19번. 19번 보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보세요.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자,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고 그러면 분모를 일단 다 약분시켜야 돼요. 맞아요? 분모를 다 약분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AC에 뭐를 곱하면 됩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죠. 네. 그지? AC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돼. 그지? 자,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가장 작은 분수라고 얘기를 했다면 요 B하고 요런 D 있잖아. B하고 D 있잖아. 네. 그지? B하고 D 얘를 갖다가 약분시켜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맞죠? 그래서 분모에는 BD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요 문제 헷갈리지만 잘해주세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마지막.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따가 그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잠시 방송을 나갔다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순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은 10이라는 수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할 수 있고 30이라는 수를 2 곱하기 3 곱하기 5 같은 소인수는 같은 라인으로 표현을 해서 2의 제곱 3, 5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60이라는 거거든요. 공통 12 가 되겠죠? 여보세요?